네,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얼마 전 요리 사진을 취미로 시작해 보려고 카메라를 구입한 주부인데요. 문화센터에 가서 사진 강의도 여러 번 듣고 촬영도 해봤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겠지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책도 사보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요리 사진을 좀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죠. 음, 요즘 요리가 좀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 데코레이션에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백화점 거기 식품관만 가봐도 막 이렇게 케이크나 이런 다양한 요리들이 너무 먹기 아까울 정도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디 음식점을 먹으러 가도 대부분 요리 것들이 대부분 잘 세팅이 돼 있어요. 그죠? 나오기 전에 그래서 세팅이 돼 있어서 사진을 막 우리가 막 찍죠. 엄청 찍죠. 대부분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죠.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서 빨리 SNS에 빨리 올려서 내가 맛있고 이쁘고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진을 찍게 되죠. 근데 실제로 맛이 없는 그 음식점에서도 이 사진을 음식 사진을 잘 찍어서 맛있게 찍어서 깜빡 속을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 줄은 알겠죠. 그죠?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어디에다 제출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그 SNS에다 올릴 목적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크기 때문에 퀄리티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이쁘고 맛있게 그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오늘 강의도 좀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거 외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요리 사진을 어떻게 찍고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리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건데요. 뭐 물론 요리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이제 해당되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는 야외 테라스나 이런 창가 쪽을 좀 이용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리 사진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갖고 오면 요리가 막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 막 접시를 막 돌려서 보기도 하고 막 이 포크 찍어가지고 잠깐 친구한테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막 연출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찍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외 테라스나 창가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좀 더 가미하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완전한 실내 쪽보다는 약간 좀 밖에 풍경을 배경 삼아서 촬영을 해보면 요리 사진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건 약간 야외 테라스 쪽에서, 이건 이태리 쪽에서 해가 거의 질 무렵, 6월 말쯤이었으니까 한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에 야외 테라스 찍은 거고, 이건 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창가 쪽에서 찍은 거죠. 근데 두 사진의 공통점 바로 이제 배경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나 음료만 촬영한다면 좀 다소 밋밋할 수가 있지만 좀 더 배경하고 같이 담아서 좀 더 전체적인 구도를 좀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리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별 강의 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음식이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특정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사진의 느낌을 좀 더 세련돼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값을 올리지 않고 낮게 설정해서 인물 촬영처럼 아웃포커싱을 좀 더 해서 사진의 그 음식에 대한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많은 음식들 있죠. 뭐 오첩반상이라든가 뭐 한상 차림 이런 거는 결국엔 예외주에 속하긴 하겠죠. 전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요리는 한두 가지 정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것보다 포커스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식의 줄곳만 포인트를 대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아웃포커싱을 해서 그 복잡한 느낌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F를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로 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F값을 좀 더 내리게 찍어서. 자, 화각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화각을 좀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시선까지 담아낼 것인가. 이것도 요리 촬영에서도 좀 더 가미가 될 텐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정답을 주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제가 여기서 요리 사진은 탑에서 찍어야지, 항상 위에서 찍어야지 잘 나와 라고 하면 모든 요리를
다 그거의 정답으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왜냐면 이건 무슨 사진 찍는 우리 상황이 무슨 모의고사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쁘고 어떤 상황은 또 저렇게 표현하는 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표현된 데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답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 보라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몇 번 시도를 해봐야지 그 요리에 맞는 그런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맛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좀 더 그 각도의 변화를, 시선의 변화를 주면서 가장 적당한 시선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화각을 결정을 하는 거죠. 역광은 우리가 인물 사진할 때 역광은 아무래도 얼굴을 좀 검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실루엣 촬영할 때도 뭐 그렇겠지만, 근데 특히 요리 사진, 특히 어떤 그 음료 촬영할 경우에는 이 역광이 솔직히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투명한 컵 안에 어떤 내용물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음식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역광을 바로 빛이 뒤에서 오는 음식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오는 음식의 그 느낌 차이가 있어요. 조명은. 근데 우리가 쉽게 카메라 플래시를 열어가지고 음식에다 바로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빛이 바로 앞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면 음식이 좀 더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제 다시 또 자세하게 또 다뤄보긴 할 텐데, 뒤에서 오는 빛을 앞에서 반사시켜서 그 음식의 고유한 색깔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생생하게 전체적인 그 밝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음료를 예를 든 건데요. 이렇게 안에 그 음료의 색깔과 얼음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역광이 들지 않는 곳이라면, 이건 이렇게 실내인데요. 밤에 뒤에다 테이블에 있는 촛불을 뒤에다 그냥 넣고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광에 비슷한 효과를 주려고 일부러 뒤에 놓은 거죠.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거의 그냥 까만색의 그 맥주의 느낌이 났을 텐데, 조금 더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조명을 뒤에서 일부러 좀 의도치 않게 한 거죠. 인물 사진에서도, 그리고 꽃 사진에서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굳이 많이 담을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많이 담았는데 그렇게 큰 무슨 어떤 감동이나 흥미가 없다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어떤 특별한 부분만 그냥 강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촬영을 해봤더니 그렇게 뭐 딱히 뭐 이뻐 보이지 않네? 그러면 과감하게 커트를 해가지고 그 요리의 특정 부분만 알려주면서 충분히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표현하는 능력이 자체니까. 음식에서는 색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식감으로 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음식의 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약간의 보정을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라이트룸 강좌를 또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게 이 라이트룸 강좌가 좀 어렵다고, 이 색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그게 아니라, 라이트룸 강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색을 조금 더 올려주고 좀 더 맛있어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의 전체적인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컬러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그 요리 사진을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색보정 장치는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트룸을 조금 더 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현장에서 찍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나는 뭐 굳이 내가 뭐 스튜디오에 가서 찍을 일이 없는데 굳이 뭐 내가 이걸 알 필요가 있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현장 요리 촬영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많은 노하우를 한 번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스튜디오 촬영 안 하셔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걸 다 복합적으로 넣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뭐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그 순서라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으로 우선 접시의 색을 결정하라는 것 중에 뭐냐. 우리가 색에는 접시에도 맛있어 보이는 색하고 맛없어 보이는 색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보면 흰 접시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좀 더 집중하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반대로 접시가 검정색이고 막 파랗고 이런 색을 보셨나요? 무슨 있죠. 있기야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특별한 뭐 이자카야나 이런 어떤 그런 곳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촬영할 때 그런 걸 많이 쓰진 않죠. 왜냐하면 음식이 오히려 더 좀 더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식감이 많이 죽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바닥색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쉽게 우리 요리하는 곳에 가보면 밑에 테이블, 접시 밑에 테이블이나 이런 뭐 깔려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뭐 화이트나 레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붉은색은 또 식감을 자극하는데 이제 그리고 또 흰 접시 밑으로 많이 천을 많이 쓰기 있죠. 스튜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테라스나 어디서든 주변 소품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사진적인 요소를 좀 들어가 보면 사진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래서 배경 소품을 좀 많이 쓰는 거죠. 주변에. 자, 그리고 역광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한번 연출을 할 거고요. 반사판은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이 가장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반사판인데요. 물론 야외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면. 그래서 요리하고 접시 그리고 배경 소품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담지, 그 다음에 앵글을 또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요리를 연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주문해서 먹는 음식은 실제로 촬영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진짜 현장에서 스튜디오에서 요리하는 걸 보시게 된다면 완제품을 가지고 촬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음식 요리 팜플렛을 보면 사진 밑에 이런 글자를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 사진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지 컷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조리된 음식과 실제로 촬영할 때 음식은 완전히 틀린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짬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짬뽕을 그냥 우리가 시켜서 먹으면 그냥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촬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서 촬영할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좀 맛있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접시에다가 물을 넣고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예로 들어볼게요. 물을 넣고 뭐 물감을 넣는 거죠. 국물이 좀 더 깔끔해 보이게 그런 식으로 물감의 농도를 좀 정하면서 조금씩 그 포토그래퍼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이 정도면 짬뽕 국물이 느낌이 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면을 삶으면 퍼지기 때문에 거의 생면을 또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야채나 어떤 해산물 같은 경우도 완전 조리돼 버리면 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뭐 날 것을 한다거나 약간 데치기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촬영할 때는 그 요리를 먹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예뻐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하는 거기 때문에 촬영한 음식을 거의 먹지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왜냐하면 제 메인으로 잡는 건 사진이 이쁘게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접시의 색깔과 바닥의 색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배경의 조화 이런 걸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촬영의 거의 시스템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촬영한 방법도 있고 포토그래퍼마다 다양하게 또 촬영을 하는 거죠. 뭐 조명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역광으로 음식을 들어오게 하고 뒤에서 45도로 좀 꺾어서 조명을 밑으로 좀 오게 하고 앞에서 반사판으로 음식의 전면부를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음식의 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의 느낌과 그죠? 바닥의 느낌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접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해서 똑같은 음식을 촬영하는데도 상당히 좀 다른 케이스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요리를 촬영하면 현장에서 요리를 촬영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은 실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좀 더 음식이 맛있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토그래퍼는 좀 더 촬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태프들과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이제 요리사 한 분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넣죠.
근데 현장에서는 또 가보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갔다가 조명을 뭐 한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조명이 갑자기 하나가 두 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가 갑자기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 바로 그때 뭐 반사판을 주변에 이용해서 다시 한번 넣는다거나. 그래서 현장에서는 반사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리를 촬영할 때 아까 창가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자기가 뭐 노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화이트면을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게 반사판인 거죠. 결국엔. 그 리플렉터랑 또 그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를 화이트를 그냥 대주는 것 뿐이거든요. 반사를 시켜준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런 소품이 만약에 많이 조절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 뭐 바로 그냥 즉석에서 뭐 요리하는 곳에 가서 뭐 레몬이나 어떤 그 주방 기구들을 좀 깔끔한 걸 가져와서 주변으로 놓고 찍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과일이나 이런 색깔이 좀 레몬 같은 거는 또 색깔이 또 짙고 이렇게 오렌지나 이런 건 그래서 주변을 좀 더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찍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음식 요리 사진을 위해서는 좀 더 야외 테라스나 이런 창가로 들어오는 어떤 빛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배경과의 그런 조합을 같이 하면 상당히 좀 다른 요리 사진, 지금까지 우리가 찍었던 요리 사진하고 좀 더 독특한 요리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를 뭐 포커스를 다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이 어떤 일정 부분, 한 부분에다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서 F값을 좀 낮춰서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처럼 아웃포커싱을 좀 더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화각을 찾으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의 어떤 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부분이 좀 더 맛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완전 탑에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탑에서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음식은 좀 밑에서 찍는 게 더 맛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순강, 직접 들어가는 다이렉트 순강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역광을 좀 이용해서 반사판으로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음식의 색깔을 좀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뭐 전체를 다 담는 것보다는 좀 더 한두 가지 요리, 그런 정도 메인 요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분적으로 그냥 커트를 해서 잘라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심플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기만의 요리 색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룸도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간편하게, 뭐 어렵진 않고요, 간편하게 순간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 촬영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예쁘고 좀 더 매력적인, 그리고 좀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요리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주 촬영을 해보시면 아마 꼭 맛있어 보이는 그 요리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